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108년 만에 최악의 가뭄 상황에 강릉시가 아파트 대수용가의 수도를 꼭꼭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량이 얼마나 줄었나 살펴보니 하루 20% 감소했는데요. 가뭄이 내년 봄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 강릉시가 최대한 빠르게 추가 원수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계량기 50%, 75% 잠금에 이어 아파트 밸브 잠금과 시간제 급수 조치가 이루어지며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첫째 씻는 거 뭐라고 말을 못해. 때도 물이 나올 때 돼야지 밥을 해 먹으니 6시 이후로 물이 나오니 고개도 뭐 잠깐 옷도 딴സം 보다 보면 또 그 시기 놓친 물 받아 놓지도 못하고. 그렇다면 아파트 거주민들의 불편으로 상수도 사용량은 얼마나 줄었을까? 홍대동 시장의 상수도 공급량을 비교해봤습니다. 계량기 잠금 이전인 7월과 8월 19일까지 평균 공급량은 9만 톤을 넘었지만 50% 잠금 시기에는 8만 6천 톤, 75% 잠금 시기에는 8만 1천 톤을 공급했습니다. 이어 아파트를 포함한 저수조 100톤 이상 밸브 잠금 시기에는 7만 톤을 조금 넘겼고 오전 오후 3시간씩 시간제 급수가 시작된 뒤 7만 4천 톤가량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계량기 잠금 조치 이전보다 약 20% 정도 감소한 겁니다. 강릉시는 장기 가뭄에 대비해 원수 확보 확대 계획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홍대정 수장 인근 남대천에 임시 취수정을 만들어 추가 원수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강릉시가 지하수와 관정, 대용량포 방사 등을 통해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용수는 최소 16,500톤. 여기에 사천저 수지와 추가 지하 유출수, 20일쯤부터 받을 가능성이 있는 도암댐 물 등은 남대천으로 흐르게 되는데 남대천에서 홍제 정수장으로 하루 최대 3만 톤을 끌어올릴 수 있는 홍제 제2취수장이 건설 중입니다. 10월이면 가동될 예정인데 기존 확보된 용수에 더해 최소 46,500톤의 용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취수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확보가 되면 또한 여러분한테 좀 우리 시민들한테 더 힘이 되도록 저희 상하수도 입장에서는 물을 공급하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강릉시는 가뭄에 항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곡 정수장 증설과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등을 정부 강원도와 협의 중이어서 강릉의 물 공급 확대에 숨통을 터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공기를 채워 만든 거대한 막 구조물을 에어돔이라고 합니다. 양양군의회가 양양군이 추진 중인 대형 에어돔 설치 사업을 두고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특별 행정사무조사에서는 계약과 평가위원 선발 등 석연치 않은 점들을 놓고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양군 의회가 에어돔 설치 사업을 놓고 특별 행정조사 청문회를 벌인 가운데 양양군 공무원들이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군 의원들은 사이클 에어돔 설치 입찰 공고를 서둘러 낸 이유부터 물었습니다. 긴급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기간을 짧게 줘가지고 이게 이제 공정성이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양양군은 예산 신속 집행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군 의원들은 평가 심사위원들을 선별한 절차를 놓고도 따져 물었습니다. 사이클 경기장 에어돔 평가위원 모집에는 144명이 신청했는데 자체 자격 기준에 맞지 않은 인원을 제외한 70명 가운데 접수 우선순위로 21명을 선발했다고 양양군이 밝히자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선착순으로 또 하셨다고 했잖아요. 서류로 우체국을 통해서 오는 것들, 이메일로 오는 것들, 이런 시간대별로 어떻게 순위를 정해요? 선착순을? 선착순으로 나열된 그 자료는 여기 없고요. 메일이 도착한 순서대로 네네. 도착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여기 달라고 한 거예요. 메일 카피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올해 말 완공되는 족구장 에어돔 설치 사업은 외국 기업 제품을 독점 사용하는 계약이 논란이 됐습니다. 국내 설치업체가 양양군과 맺은 계약 조건은 올해 말까지 독점 총판 계약을 유지하는 것. 하지만 동일한 제품 사용 계약권을 가진 다른 업체가 사이클 경기장 에어돔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양양군은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재량적 판단과 실익에 따라 족구장 에어돔 계약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품이 이제 곧 선적이 돼서 양양군에 도착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은 뭐 양양군에서 크게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걸로. 족구장 에어돔 선정업체 관련 심사에서 특정 업체에게 유리하도록 사회자가 발언했다는 회의록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있는데 1번 업체는 에어포켓 방식이고요. 이번 업체는 케이블 방식 업체입니다. 이 사회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봤는데 에어포켓 방식이 저희 입장에서는 더 나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이걸 참고로 좀 알아주시고요. 양양군 의회는 현장 조사와 이번 청문회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23일까지 특별 행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의결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최근 도내 시군에 캔과 페트병을 수거하는 무인 회수 로봇이 늘고 있습니다. 재활용 자원 순환에 도움이 되고 주민들이 금전적 혜택을 얻게 돼 긍정적인 평가가 높지만 고민거리도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재활용품 무인 회수 로봇 앞에 버리는 캔과 페트병 더미가 놓여 있습니다. 가정에서 모은 캔과 페트병을 버리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는 겁니다. 주민 한 명이 하루 50개씩 버릴 수 있는데 재활용품 한 개에 20원씩의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삼척에선 무인회수 로봇이 2020년부터 설치돼 현재 28대가 운영 중입니다. 재활용 하는 의미도 좋고 이 포인트가 쌓이면 현금으로 그게 됩니다. 전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말하면 가게에도 부담이 이렇다 보니 취약 계층들이 많이 참여해 생활에 도움을 받고 있고 주민 참여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가입자는 2만 명에 달하고 캔과 페트병 수거량만 연간 450톤 정도였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페트병에 대해서 포인트를 지급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되면서 그 설치 전 대비 한 3배 이상 그 수거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삼척시는 매월 임차료와 보상 포인트의 절반을 부담하는데 한 해 4억 원 남짓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반면 로봇 업체는 회수한 재활용품을 팔아 나머지 보상 포인트의 절반을 내고 수익을 챙겨갑니다. 지난해만 보면 삼척시가 지출한 돈의 90%를 주민들이 포인트로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재활용품 무인 회수가 과열 조짐을 보이는 게 걱정입니다. 일반 분리수거장에서 캔과 페트병만을 골라 가져가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분리수거 시설이 망가져 환경미화원들이 일일이 보수하느라 고생입니다. 게다가 가족이나 지인 정보를 활용해 사용자를 여러 명으로 등록한 뒤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꼬매기도 하고 또 올려놓은 걸 또 다시 내려서 원상 복귀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이 2배로 힘들어지죠. 한 가족이 4명씩 다 등록을 해서 그걸로 또 이렇게 생활을 영위하신다는 분들도 계시고. 지자체마다 재활용 자원 순환에 기여하는 무인회수 로봇을 늘리는 상황에서 성숙한 시민 의식도 중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20년째 장기 미제였던 영월 농민의 간사 살인 사건. 유일한 증거였던 발자국이 인정되면서 피의자로 지목된 송모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요. 그런데 오늘 2심 재판부가 이를 뒤엎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 영월의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발생한 영월 농민회 간사 살인 사건. 40대 남성이 숨진 현장에서 범행 도구는 나오지 않았고 거의 유일한 증거로 발자국이 지목됐습니다. 20년 동안 미궁에 빠졌던 사건은 2020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현장 발자국이 용의자와 99.9%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면서 급물살을 탔고 용의자 송모 씨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송 씨는 강하게 범행을 부인했지만 1심 법원은 국과수가 지목한 증거인 발자국을 인정했습니다.
또 송 씨가 사건 당시 자신은 계곡에 있었다는 근거로 활용한 디지털 카메라 사진은 촬영 시점을 조작할 수 있고 범행 전후 송 씨가 계곡을 벗어났다는 걸 증명하는 기지국 통신 내역을 보면 알리바이를 믿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오히려 술을 사오겠다며 계곡을 벗어난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고 송 씨와 교제하던 여성이 피해자와 새롭게 연인으로 발전한 걸 알고 앙심을 품었다는 말에 힘을 실어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무죄 주장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점에서 좀 이 검찰 주장이 잘못됐다고 지금? 그건 나중에 얘기하지. 하지만 2심 법원은 7개월 만에 정반대 결론을 냈습니다. 사건 쟁점이었던 피 묻은 발자국이 송 씨 발자국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처음 수사기관부터 2심까지 모두 5번 이루어진 족적 감정에서 동일성을 인정할 만한 특징점이 없다는 결과가 2차례 나온 게 주요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문이나 DNA 등 다른 보강 자료 없이 족적 감정 결과만으로 피고인을 이 사건 범인으로 보기 부족하다고 평가하면서 감정 결과의 증명력이 제한적이라고 봤습니다. 또 수사기관의 간접 증거가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살해를 인정하기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력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송 씨는 곧바로 풀려났습니다. 저를 왜 이렇게 살인자고 추리소설 속에 주인공 살인자 저를 만들었습니다. 진짜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누가 누구든. 검찰은 일단 판결문을 검토하고 상고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2시에 열린 가운데 권 의원은 법원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 무리한 수사와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정치 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하다며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지난 2022년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을 통해 현안 등을 챙겨달라는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기준 강릉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6.5%로 지난 13일 이후 나흘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날보다 0.2%포인트 저수율이 오르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내일부터는 다시 최대 40mm의 비 예보가 있어 추가 상승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0%대 선에 머물며 평년 기준 5분의 1 수준을 보이고 있어 완전한 가뭄 해갈에는 상당한 비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가 강릉 가뭄 대응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해 지하수를 활용한 하루 10,000톤의 대체 수원 확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체는 강원도와 국방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시추조사협회 등 민관군 전문가가 참여하며 오봉저수지와 홍제정수장 인근에 신규 지하수 관정 개발 5,000톤과 수질이 양호한 기존 지하수 대형 관정 5,000톤의 임시 활용을 추진합니다. 강릉시가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필수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에 물 공급망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투석과 분만, 중증 입원, 수술 등이 실시되는 의료기관 16곳은 저수조 상태와 일일 물 사용량을 확인해 장비 보강 등 운반급수 체계를 갖췄고 입원 병상수에 따라 생수 지원도 함께 실시합니다. 또 6명 이상 생활하는 노인요양원, 장애인시설 등 63곳을 일제 조사해 물 부족이 예상되는 46곳에 민간 기부를 통해 물탱크를 배치했고 경로당 252곳에도 양동이 등을 보급했습니다. 강릉 지역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조사가 실시됩니다. 강원도와 강릉시는 오는 19일까지 가뭄으로 인한 농가의 농작물 고사 피해 신고를 접수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농가는 농경지가 있는 읍면동에 신고하면 되고 피해 위치와 피해 작물, 피해 유형, 원인, 면적 등을 조사해 농작물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금인 대파대와 농약 구입비 등을 지원합니다. 앞서 지난 9일 전국 농민회 총연맹 강원도 연맹과 강릉시 농민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뭄 대응을 위해 농업용수를 양보한 농업인들에 대한 피해 조사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태백 지역의 생활용수를 거의 공급하는 광동댐 저수율이 40% 아래로 떨어지면서 태백시 시설관리공단이 단계적으로 절수 대책을 실시합니다. 태백시는 가뭄 관심 단계인 광동댐의 저수율을 고려해 우선 전 시설에 대해 절수 캠페인을 벌이고 주의 단계에 들어서면 수영장 운영 시간 단축과 수도 계량기 부분 제한 급수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계 단계에서는 수영장 전면 휴장과 관광시설 제한 급수 등을 실시하고 심각 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과 체육시설의 휴장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편 광동댐 저수율은 지난 주말 내림비로 약간 올랐다 다시 떨어져 오늘 오전 기준 36.5%에 그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강원도가 주최하는 제42회 전국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가 오늘 개회식을 시작으로 나흘간 강릉시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40개 종목 465명의 선수가 참가하며 시각 디자인,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정규 19개 직종과 3D 프린팅, 바리스타 등 시범 12개 직종, e스포츠, 네일아트 등 레저 생활기능 9개 직종에서 기량을 겨룹니다. 기능 경기대회는 장애인의 기능 향상과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취업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